제가 준비한 부분은 어떤 알코올 중독이라기보다는 중독을 예방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음주 실태와 또 음주를 조장하는 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로 감소의 그 추세는 좀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감소됐다고 해서 청소년의 음주가 문제가 없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음주 그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있고, 특별히 고3 학생의 경우에는 20%에 육박하는 음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음주자 중에서 위험 음주율은 남녀 평균 46.2%로 거의 50%에 가깝게 이제 위험 음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 만취 경험률은 남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처음 음주 연령은 13.2세이고 매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음주를 한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가정 내 음주를 권유받은 학생은 33.7%이고, 또 이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20년도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음주 동석자로는 가족이나 친척이 63.5%, 또 음주 동기로는 이런 성인으로부터의 권유가 이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술을 얻었거나 구입한 경로로는 자신 또는 친구 집에 있는 술이 60%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음주 수준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학년은 여전히 높은 음주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과 여학생에 있어서 이제 위험 음주 수준이 조금 더 남학생에 비해서 심각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청소년의 알코올 접근성은 이제 현재까지 높은 편이고, 특히 성인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의 음주 폐해 현황입니다. 어떤 신체 정신 발달에 의한 어떤 폐해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비행이라든지 범죄, 사건, 사고와 다 음주가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다른 약물의 사용인데요. 이 흡연과 음주가 이제 이 다른 약물 사용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이 청소년의 그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모니터링했는데,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모두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좀 증가폭이 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지난 2020년도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음주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음주 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상 이제 이 표본 설계가 아주 좀 정교한 부분이 아니었고,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 수도 대규모가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음주를 높게 소주 2병 이상으로 이제 음주율이 높았던 그런 대상에게서는 조금 더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음주 수준이라든지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알코올 남용군의 그러니까 음주 수준이 되게 위험 음주 수준일수록 이 스트레스, 자살 생각이 굉장히 높았던 것들을 미로 보았을 때,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제 전년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향후에 이 청소년의 이 스트레스가 또 이런 우울감들이 음주량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음주 조장 환경입니다. 그 첫 번째로 주류 광고 및 마케팅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주류 광고와 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면은 점점 젊은 층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타깃의 주류 광고나 주류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이라든지 이제 캐릭터, 이런 아동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연예인 주류 광고 또는 마케팅들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에게 호감도 있는 주류 용기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따가 사례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이나 지역사회 대상 주류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또는 후원도 사실상 이게 사회공헌 활동 성격이지만 주류 광고의 어떤 마케팅의 효과로 쓰이는 그런 행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회사와 타 회사 간에 이제 콜라보를 해서 같이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문화와 술을 접목한 마케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책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조용하게 음주도 하는 그런 이제
문화로 성격으로 접근하고 좀 생활의 친밀도를 좀 높이고 밀착도를 높이고 또 이게 긍정의 문화다라는 것들을 젊은 층 대상으로 이렇게 마케팅하는 그런 것들도 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주류 회사에서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판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호감도 있게 보는 타겟은 바로 아동 청소년이겠죠. 특별히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게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홀에서 이제 이런 주류 광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보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스크린에는 주류 광고가 계속 끊임없이 송출되고 있었고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지켜보거나 이 주류 캐릭터와 이렇게 동반하여 사진을 찍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고 모니터링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용기입니다. 이게 주류인지 음료인지 모를 그런 디자인으로 지금 현재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보 마케팅, 이제 아동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제과 제빵의 그 회사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주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장수 막걸리 쉐이크는 파리바게뜨와 이제 콜라보를 한 해당 이제 제품인데요. 이제 알코올은 무알콜입니다. 그리고 성인에게만 판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수 막걸리라는 어떤 그 주류 회사의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히 아동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제과 제빵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아마 친근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또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편의점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 이 주류를 분리 진열을 하느냐, 혼합 진열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혼합 진열을 하고 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류 용기 자체도 이게 주류인지 음료인지 모를 만한 그런 디자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아이들로 하여금 청소년들하고 혼란스럽게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회공헌 활동이나 캠페인인데요. 이제 이 지금 오비맥주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캠페인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또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같이 그런 사회공헌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회공헌 활동의 성격이 아니라 이 주류 브랜드의 이 주류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호감도, 인지도를 높이는데 이제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전 음주 문화 캠페인인데요. 얼핏 들으면 주류 회사가 어떤 책임감 있게 절주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으로 보이겠지만 여기에서 메시지가 이제 책임 음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임이 이 음주폐에 대한 책임, 이 중독에 대한 책임이 이 주류 회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음주하는 사람, 음주하는 그 고객의 대상이 바로 음주를 하는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메시지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고 저희도 이 책임 음주라든지 이런 표현조차도 조금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음주 장면입니다. 이제 저희가 드라마 시청률 상위 1위에서 10위, 그다음에 예능에서는 1위에서 20위 저희가 전수를 모니터링을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미디어 TV와 이제 종편 또 이제 OTT라든지 유튜브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작년에 모니터링 해본 결과 음주 장면이 이제 회당 1.1회 정도가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당 한 회 이상은 송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종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청소년층보다는 조금 더 성인층이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음주 장면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음주 미화, 음주 권유 등 음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이 무분별하게 송출되고 있었고요. 또 통신 매체 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OTT 등에서는 음주 자체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예능 그런 것들이 제작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이제 OTT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청 연령 제한이 있지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재확산되면서 다시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전부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입니다. 총 10가지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예능에서 보게 되면은 음주를 굉장히 미화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퍼센테이지가 높았고요. 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도까지도 좀 노출이 되고 있거나 뭐 음주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또 많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 미디어 음주 장면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주류 회사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구나, 서포트를 하고 있구나라는 성격의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네, 다 사례인데요. 네, 이제 예능에서 이 아이가 이제 아이에게 주도를 가르치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 또 청소년이 이제 음주하는 장면들도 이제 나왔고요. 또 이제 특히 예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음주에 대한 미화라든지 음주를 이제 이렇게 권장한다든지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TV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심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냐, 이 부분은 좀 제재가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제재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굉장히 조금 자극적이거나 뭐 이런 부분 외에는 청소년이 음주하고 있는 장면이다 하더라도 맥락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TV에서 방송된 것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어떤 한 연예인이 어떤 특정 제품의 주류를 이렇게 구매하러 다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음 날 그 주류 판매까지 이어지는 뭐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그냥 음주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뭐 욕설과 어떤 이제 음란과 이런 부분들, 폭력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동반이 되고요. 과음 폭음의 어떤 되게 해로운 음주 행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아예 음주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좀 아이들이 등장하는 이 이슬 라이브라는 이 채널은 그래도 좀 성인 인증할 수 있게 해서 이제 그 청소년은 제한되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OTT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드라마 예능입니다. 백스피릿이라는 것은 아주 술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많은 주류 회사들이 나왔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술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또 종편에서 방송되는 이 이제 그 주주총회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술을 제조해서, 그러니까 폭탄주라고 하죠. 그게 뭐 바카스와 사이다와 술까지 이렇게 뭐 하는 굉장히 좀 해롭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이제 많이 나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제재는 좀 어려운 실정이, 통신 매체 같은 경우는 심의가 아예 심의가 부재한 상태여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술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출연했던 연예인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으로부터 나도 술을 마시고 싶더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일단 청소년은 안 돼요라는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하지만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자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음주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공장소에서 음주, 또 이제 편의점 앞에서의 뭐 음주, 뭐 캠핑 가서 하는 음주,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아이들과 동반한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고요. 또 주류 구매 용이성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전통 주류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제 계속적으로 주류 회사가 뭐 혼술닷컴 뭐 이런 식의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플랫폼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인이 대신 구매해주는 델구라고, 대리구매인데요. 델구라는 것들이 성행해서 작년에는 여성가족부와 좀 협력을 해서 이런 주류 판매처에 이런 홍보물도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요 시사점을 보시게 되면은 주류 광고와 마케팅 타깃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주류 판매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류 판매를 이제 다 이제 어떤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주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청소년 주류 접근성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성인 음주 행태, 예를 들어서 혼술이라든지 홈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주에 대한 문화가 또 그 이후에 늘어난 어떤 주류 광고나 마케팅, 재택근무하면서 뭐 집에서 근무하면서 음주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광고된 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동 청소년의 추후에 음주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의 연구들도, 조사 연구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류 회사나 방송계, 또 지자체, 정부 기관 등도 아직까지는 좀 관대한 음주 문화로 인해서 좀 인식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회적 책임 부족들이 있어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음주폐해 예방 정책으로는 이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HB 2030이라는 종합계획 내외 절주 분야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음주폐 예방으로 별도로 분리된 종합 대책은 없고요. 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안에 이제 절주 분야가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 이제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 등에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청소년 이제 음주 접근성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그 음주폐 예방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음주폐해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성과로는 이제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 감소와 청소년 음주율 감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국가 차원의, 지역사회, 개인적 차원의 세 가지 전략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알코올 규제 현황으로는 이제 청소년에게 이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 그다음에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것, 과음 경고 문구 표기하는 것, 이제 방송에서 음주 장면 묘사를 좀 제한하는 부분, 네, 주류의 알코올 성분 표시, 금주구역 지정 운영과 같은 이제 제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 12월에서 또 2021년도 6월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이 음주폐해와 관련된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주류 광고에 관한 부분들이 특별히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제 시행령에서 언급됐던 주류 광고 기준이 법률로 상향됐고 또 주류 광고 매체라든지 주류 광고에 대한 표현까지도 좀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류 광고 주체도 좀 한정을 지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처벌 조항도 좀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고 문구인데요. 경고 문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여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라는 이제 그런 경고 문구가 들어가고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과음 경고 문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이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경고 문구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주류 용기에 이제 삽입을 하려고 할 때 많이 채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상표 하단에 경고 문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주류 제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시다시피 거의 지켜지지 않고 이 뒤에 뒷면에 좀 작게 들어가 있어서 좀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금주구역입니다. 이것도 지난 2020년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주구역을 지자체가 이제 표준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어디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이제 지정 가능 금주구역에 대한 그 표준 조례안을 개발해서 지자체에 배포를 했고요.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로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이 관련된 시설과 뭐 기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부분인데요. 국외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또 특별히 이제 유럽, 북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태국과 싱가포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규제를 뭐 판매 제한, 시간대 제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음주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음주 예방 그런 이제 그런 종합 계획이라든지 그런 대책들을 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청소년과 관련해서 미국, 영국, 호주 이제 우리나라를 좀 비교해봤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좀 하고 있고요. 영국도 상대적으로는 좀 빈약해 보이지만 이 청소년 주류 소지 및 소비라는 이 부분은 청소년이 음주를 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판매하는 대상에 대한 처벌만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규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율 규제긴 하지만 이 주류 광고에 어떤 이제 등장하는 모델이라든지 뭐 캐릭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시간 관계상 조금 네.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음 다 분 이제 기다리고 마지막인데요. 계셔서요. 예. 네, 청소년 음주폐 예방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크게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 이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위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요. 절주 전문 인력, 절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홍보 캠페인, 절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음주 조정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실제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주류 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지자체 내에서 음주 조정 환경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금주구역과 또 음주폐해 예방 교육 및 상담 홍보 캠페인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음주폐 예방 규제 수준은 이제 강화된 바는 있지만 여전히 주요 매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아동 청소년 타겟의 주류 광고라든지 음주 조장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기 때문에 계속 신규로 발생되는 어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 수혜율은 흡연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도 하고 이제 많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음주는 흡연 비만보다도 폐해가 크기가 큽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사회 경제 비용인데요. 음주가 가장 이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다른 건강 증진 분야에 비해서 그렇게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